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기분 좋은 장이었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됐던 실업 청구 보고 건수가 전문가들의 추정치였던 83만 건보다 훨씬 낮은 77만 9천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추진 중인데 이게 공화당이 제시하고 있는 6,200억 달러 정도의 부양책과는 상당히 갭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를 민주당 측에서 지금 상하원을 모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동의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다만 1월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잠시 소강되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증가 중이에요. 그래서 최고점을 다시 경신을 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현금 흐름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치주보다 고PER인 성장주들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내로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은 오늘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덕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침체됐던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고요. 아마존도 오늘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돌파했던 삼각형 모양의 윗변을 아직 유지를 하면서 추세가 다시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아직 며칠 정도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보합 정도였고요. 장중 한때 83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지없이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은 85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약세였던 것은 분명히 오늘 강세였던 애플의 애플카 관련 소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 앞으로 한 1, 2주 정도의 횡보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마침 1, 2주 정도가 지나면 테슬라에게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무디즈의 신용평가 등급 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현재 무디즈 신용 등급은 B2입니다. 이거는 여전히 투기 등급에 가까운 신용 등급이고요. 투자 적격 등급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S&P 500에 편입이 된 만큼 아마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점프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바로 신용 적격 등급에 들지는 못하더라도 몇 단계 상향하는 것만으로 향후 테슬라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의 전체 판매량이 20만 대가 넘어서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이번에 이 텍스 크레딧 제한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슬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7,500불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모두 2월 중순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2월 중순에 연달아 터지면 다시 한번 천슬라를 향해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왠지 기분상 2월 중순에 이 탄력을 받아서 2월 안에 천슬라를 한번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기가베를린에 지금 기가프레스를 무려 8대나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기가베를린의 생산량이 초기부터 50만 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프리먼트 공장과 상하이 공장 양측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수치죠. 기가베를린은 최대 용량이 200만 대로 설정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당연히 오픈 당시부터 2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오픈을 하고 점차 용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초기부터 기가프레스 8대의 힘을 이용해서 프리먼트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과 같은 규모의 50만 대를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 이외의 모델도 생산을 할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모델 3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럽에 좀 더 적합한, 그러니까 소형차 25,000불 자동차가 될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000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유럽 시장에는 더 적합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0만 대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일 것 같고, 결국 기가 베를린에서 유럽에 필요한 수량을 당분간은 모두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가 베를린산 모델 Y의 생산 예정일은 2021년 중순으로 테슬라 홈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었던 2021년 7월경 생산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가 베를린의 오픈은 테슬라의 올해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중순부터 이 기가 베를린의 오픈 말고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는 루머 단계긴 하지만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7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미 트럭은 투스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우선은 프리먼트 공장에서 차체를 만들고, 원래는 기가 텍사스에서 최종 조립해서 완성품을 생산해 내는 게 기본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기가 텍사스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기가 네바다에서 후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중순부터, 그러니까 7월 8월 경부터 세미트럭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주당 100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볼륨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2021년은 하반기에만 생산을 해서 2,500대, 그리고 2022년은 1만 대, 그리고 2023년부터는 25,00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올해 말부터 거의 12월 정도부터 생산이 기대됐던 세미트럭인데요. 7월경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또 생각지도 못하게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루머긴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숫자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나 자신이 공매도를 파괴하는 파괴자의 밈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또 날렸습니다. 머스크 형은 공매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이런 트위터를 날리는 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분 따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가끔은 뭔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있는 타이밍에 사전 경고를 날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한 번 테슬라의 숏 세력들이 불에 타는 그런 광경이 연출됐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900슬라까지 찍었다 잠시 소강 상태인데요. 다음 목표는 당연히 1000슬라죠. 그리고 제 희망으로는 그 1000슬라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시장 둘러봤고요. 한국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행복하게 주말 보낼 생각하면서 하루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